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장약 중에서 실리마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식물은 칠리비움 마리아눔이라는 그 엉겅퀴고요. 이게 2000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간에 좋은 약으로 사용되어 왔던 식물이고요. 버섯에 의한 중독이나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치료로 많이 알려져 왔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먹어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현대에 와서 이제 약용 성분이 어떤 건가 분석했을 때 실리마린 성분 중에서 실리빈 A랑 실리빈 B 합쳐서 실리비닌이라는 그 약용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밀크시슬이라는 그 어원의 기원은 그 수유부가 젖이 안 돌 때 이걸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량이 부족한 수유부들 이거 고용량으로 하루에 한 600ml 정도를 복용하면 젖이 많이 돈다고 하고요. 그 젖소들이 젖이 안 나올 때 혹은 젖량이 부족할 때 이거 먹였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데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 밀크시슬의 이제 약물이 어떻게 작동되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건 일단은 단감기가 6시간 정도고, 그다음에 먹어서 복용하고 최고의 약물 농도, 혈중 농도를 보이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단감기가 짧고 금방 사라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2-3번 나눠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이거 먹고 나면 분비는 담즙산, 간의 담즙산을 통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에서, 장에서 흡수율이 한 20% 미만이고요. 20% 흡수된 게 간에서 이용되는 생체 이용률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간으로, 이 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대부분 이용되고 담즙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액으로 잘 안 가기 때문에 1-2%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낮은 흡수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게 파이토솜,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콜린으로 이렇게 인지딜 코팅하는 형식으로 기름 코팅을 해서 흡수하는 최신공법의 이 실리마린 제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세화시켜서 흡수율을 개선시킨 그런 실리마린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파이토솜 타입으로 만든 실리마린은 흡수율이 10배까지 개선된다고 하고, 마이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킨 그런 실리마린은 2-3배 정도 흡수율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용하는 시점은 공복시 복용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고, 이제 식후에 먹어도 별 차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레가론, 간장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 레가론이거든요. 실리마린 성분에 그 인서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작용 자체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복용하셔도 되고, 인부나 수유부도 복용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모든 약들에게 다 있는 그 알러지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복용하면 담즙산 분비가 촉진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위장장애가 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1일 최대 복용량은 1000ml 이상도 복용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인부나 수유부에게 쓸 수 있고, 인부 수유부 중에 좀 음주하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거죠. 음주는 하면 안 되겠지만 하는 분들에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리마린의 이제 작용 기전을 생각하면,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간세포 내에 있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인다고 하고,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요.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면서 변이원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타세균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낮춘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경화되는 걸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경화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RNA 합성을 촉진시켜서 세포가 재생되는 걸 촉진시키고, 간에 주로 작동되니까 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 류코트리엔이라는 그 그 염증 인자를 줄여줘서 항염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실리마린을 복용을 해야 되나?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제 간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보면은, 간은 그 위나 장과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포탈베인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1분에 1.5리터 정도의 혈액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만큼 활발하게 혈액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사하고
특히 당대사, 글라이코겐으로 이제 당을 합성해서 당을 저장하는 형태. 그런데 이제 이게 간이 이상해지면은 글라이코겐 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당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인자를 또 합성합니다. 간으로 흡수되는 아미노산들을 여러 가지 단백질로 합성하고 호르몬도 합성하고, 단백질은 하루에 50g 정도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25% 정도가 알부민이라고 하고요. 이 알부민이 합성이 잘 안 되면 이제 몸에 있는 삼투 조절 같은 게 문제가 생기고 몸이 붓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심각하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이 잘 붓고 이제 심한 간부전이 있는 분들은 알부민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삼투압 조절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몸이 퉁퉁 붓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즙산을 형성하고 배설하고 그리고 재흡수하고 하루에 1리터 정도 한다고 하고요. 담즙산의 주성분은 적혈구를 분해하고 남은 빌리루빈. 그러니까 담즙산 빌리루빈 색깔이 그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산을 분비하는 담도가 막히면 눈이 노래지고 그 혈액까지 들어가거든요. 담즙산이 넘쳐가지고요. 배설이 안 되니까 눈이 노래지고 얼굴도 황달기가 생기고 변 색깔이 시커매지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호르몬들의 대사를 시키고요. 해독작용, 그 다음에 면역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 밸런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간이기 때문에 간에 대한 어떤 가장 쉽게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실리마린이기 때문에 이제 실리마린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간을 손상시키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술, 담배, 뭐 불규칙한 식습관, 오염된 음식, 인스턴트 음식,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약물에 대한 그 위험도가 크다고 하죠. 2000년도 초반 그 연구를 보면은 10만 명당 14명 정도가 약물에 의해서 간 손상을 입고 간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입원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빈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간 질환은 이제 뭐 그 지방간이 생기고 감염이 되고 간경화로 가는 그런 테크트리를 타는데 그것들에 다 효과적인 게 실리마린이죠. 실리마린을 그 중간중간에 복용하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리마린을 이제 복용을 권유하는 겁니다. 근데 간이 나빠졌을 때 증상은 이제 트름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트름이 자주 나고 속이 메스껍고 밥맛이 없고 알러지 증세가 생깁니다. 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위랑 장으로 흡수되는 영양분, 독소들이 섞여가지고 간 쪽으로 넘어오고 간에서 해독을 잘 못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요, 그럼 그 알러지원이 간과 다른 것을 자극해서 독성 그리고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게 장누수 증후군인데, 그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한 이제 피부 알러지나 비염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변 색깔이 하얗게 되거나 검게 되거나 오줌색이 까맣게 되고 황달, 그 다음에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간이 눌러지는데 거기 눌렀을 때 아프고 이제 통증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데 다 실리마린을 쓸 수 있는데 실리마린 적용을 어느 때 하냐? 실리마린은 첫 번째로 이제 A형, B형, C형 간염에 다 쓸 수 있고요.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치료법이 있고, A형 간염은 보통 그냥 대증요법으로 버티면 낫고, C형 간염은 뭐 인터페론에 항바이러스제를 믹스해서 복용하는데 치료율이 낮기 때문에 특히 실리마린을 같이 복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랑 실리마린을 섞어주면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만성 간염 중에서 B형 간염은 이제 실리마린을 복용하냐 안 하냐 의사들에 따라서 이제 좀 호불호가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관리받는 분들은 병원 가서 얘기하시고요. 실리마린 먹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화에 모두 효과적이고요. 간부전에도 이제 효과적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이 안 좋아서 생기는 그 당 조절이 안 되는 이형 당뇨나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생기는 고지혈증 같은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유가 부족하신 분, 산모들 중에서 모유가 좀 부족하신 분들 밀크시슬 그 복용하면은 모유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염이나 알러지 증세, 그리고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맞는 분들, 그런 간독성 있는 걸 보조제, 의약품의 간독성의 보조 치료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실리마린의 어떤 기본적인 어원, 기원, 그리고 용법, 그리고 작용 기전, 그리고 약동학, 양력학, 그리고 이제 어느 때 실리마린을 복용하나,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약국에서 취급하는 실리마린 몇 가지 구분을 드리겠습니다.